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이인경입니다. 저번 영상 댓글에 샘 포터 브리지스 님이 언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 영어가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부분일 거예요. 또 한국 사람이라면 영어가 정말 평생 숙제인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저기 아트 커뮤니티나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 자주 보게 되는 질문이 해외에서 취업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라는 건데 당연히 영어를 쓰는 영어권 나라에서 취업을 하시려면 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 아티스트가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셔야 취업이 가능하신데요. 근데 영어를 잘 한다 해서 이 잘의 어떤 기준은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막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미드에서 나오는 막 그런 풍부한 표현들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이 정도가 잘한다의 기준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인터넷 회사에 전화해서 뭐 계약을 하고 아니면 해지를 하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영어를 잘한다가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30살에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영어 공부를 거의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미술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일도 계속 게임 업계에서 하다 보니까 토익이나 토플 점수가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으로 받은 거 외에는 영어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다른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들에 비해서 영어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는 중간에는 수업도 따라가기 바쁘고 또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데 집중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막 시간을 내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막연히 내가 그냥 여기서 공부하고 뭐 일하다 보면은 영어는 자연스럽게 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미국에서 산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미드는 그냥 자막 없이 보면은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저번에 그 리들리 스캇 감독이 첫 편을 감독했다고 해서 Raised by Wolf라는 TV쇼를 봤는데 이제 자막을 끄고 봤죠. 영어 공부를 하겠답시고. 근데 한 중간까지 봤는데 내용이 너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남편이랑 둘이 같이 보는데 둘이 서로 내용 파악을 못해서 계속 막 유추해 가면서 그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또 문장을 쓸 때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관사. 관사를 어를 써야 되는지 덜을 써야 되는지 무관사인지 그거를 막 정확하게 제가 알고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약간 느낌에 맞춰서 약간 때려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지금도 막 엉망진창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에서 10년 정도 산 사람의 영어는 이럴 것이다 라는 기준에는 정말 훨씬 못 미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에서 바로 직역이 되는 서술적 표현들인데요. 보통 교과서나 아니면 튜토리얼 비디오 같은 데 나오는 설명, 이런 게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미팅 끝나고 레퍼런스 더 보내줄게요. 라고 말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 위치에 영어 단어만 딱딱딱 끼우면 되는, I will send you more reference after this meeting.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수준의 단어 그리고 문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바로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로도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고 직장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일을 하실 수는 있어요. 두 번째는 한국어에서 바로 직역이 되지 않는 영어적인 표현들입니다.
요즘 영어 관련된 컨텐츠를 보시면은 이제 좀 흔하게 나오는 게 그 원온원 매칭을 하지 말라. 영어는 영어 그대로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부를 해라. 이런 설명들을 자주 보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buy 하면 우리는 그냥 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 근데 I don't buy it.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사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나는 동의 못 하겠어.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계속 한국어, 영어를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계속 직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다는 buy, 생각하다는 think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버릇이 돼서 오히려 이런 두 번째 종류의 영어를 하시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특히 영작을 하실 때 자연스러운 표현이 어려워지고 계속 내가 만든 문장이 뭔가 어색하고 외국인이 만든 티가 나게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은 일단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논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랑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뭐 이메일이나 대화를 할 때 영어가 좀 어색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로 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팀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면은 미팅에서도 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남들이 오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두 번째 종류의 좀 더 영어스러운 표현까지도 잘 하게 돼야지 이런 더 심도 깊은 의사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영어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을 계속 배우고 쓰셔야 됩니다.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그냥 천천히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법 그리고 단어를 공부하신 뒤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는 컬러케이션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컬러케이션은 자연스러운 두 단어의 연결 쓰임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파일의 용량이 클 때 그거를 파일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셔서 뭐 heavy fil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문맥상으로 대충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듣자마자 바로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파일이 크고 작을 때 large 아니면 small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쓰이는 자연스러운 형용사, 명사 매치 같은 거를 쭉 알아두시면 대화가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hrasal verb, 구동사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구동사는 대화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데 종류도 많기 때문에 단어 자체는 다 take, bring, into, up 이런 식으로 다 친숙한데 이게 모여서 대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영어를 읽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더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렉터가 컨셉을 보고 나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I will sleep on it 이렇게 얘기를 하지 I'd like to contemplat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이 구동사가 대부분의 동사를 다 대체하고 있어요. 또 단어나 표현을 공부할 때 미드를 보시는 분도 있고 뉴스를 보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회사 생활에 집중된 실용적인 표현을 공부할 때는 아트북에 있는 텍스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해외에서 나온 뭐 영화나 게임 아트북 같은 거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그림만 보고서 그냥 덮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다 그 컨셉에 대한 설명이 써 있어요. 이거를 팀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파이널이 됐는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대부분 같이 씁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회사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나 단어 같은 거를 많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사실 영어 단어는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굉장히 많죠. 이거를 저희가 다 외워가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컨셉 아티스트라면 보통 형태를 묘사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아트북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시고 그리고 노트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보고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 캐릭터에서는 항상 중세풍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거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영어로 쓰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처음에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어로 쓴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I can see the medieval influence in this character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this character is always showing the medieval theme.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제 약간 한국어를 베이스로 한 영어 번역인데, 제가 봤던 문장은 어떤 거였냐면은, There has always been medieval theme running this character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there has been 이라는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것도 어떤 이 한국어 마인드로는 좀 떠올리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running 이라는 단어도 만약에 제가 직역을 했다면 정말 떠올리기가 힘든 단어 선택이죠.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문장의 템플릿을 하나씩 수집을 해서 계속 읽고 써보고 말하고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은 영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좀 본격적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들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혼자 공부하기는 좀 힘든 점이 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개인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작을 하면은 이제 그분이 그거를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꿔주기도 하시고, 한국어로 할 수 있는 표현과 그다음에 영어로 할 수 있는 표현 사이에 이제 차이점 같은 걸 설명을 해주기도 하시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를 쓰거나 하면은 그거를 저는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신틱 옆에 가장자리에 공간이 좀 남잖아요. 거기다 붙여놔요. 붙여놓고서 그냥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입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 몇십 장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단어장을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잘 보고 있어요. 거기 나온 단어들이 제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팀에서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 나오는 표현들도 이제 그 중에 제가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단어나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것도 다 메모를 해둬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미팅 스케줄이 겹쳐져서 첫 번째 미팅을 참석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저한테도 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말 실수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미팅 스케줄 실수를 한 거니까 최대한 이제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는 단어 선택에 대해서 더 신중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이제 메모를 따로 해놓고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적절하게 단어를 잘 배치를 해서 쓰거나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영어는 해외에서 일을 하는 한 정말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이고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남들은 다 이 시간에 그림 공부하는데 쓸 수 있는데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계속 영어 공부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게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있죠. 일을 할 때도 이메일을 읽거나 쓰거나 할 때 남들보다 2배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쓰게 되는 영어에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또 제 시간 투자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쓰고 있는 툴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말리라는 툴인데 이게 크롬이나 아웃룩에서 쓰는 영어 문장의 스펠링 체크 그리고 간단한 문법 체크 같은 걸 해줘요. 예를 들면은 관사 이런 거를 제가 안 썼을 때 쓰라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단수 복수 이런 거 실수했을 때 이런 거 잡아주고 그리고 3인칭 she를 썼는데 그 뒤에 동사에다가 끝에 s를 안 붙였다 이런 진짜 작지만 큰 실수 같은 거 하면은 그게 바로바로 고쳐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무료로 썼을 때 이 정도 기능이 되고
유료 가입을 하시면은 더 복잡한 체크도 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ludwig.guru라는 웨브사이트인데 여기는 제가 특정 단어를 넣으면은 그 단어가 들어간 영어 문장들을 뉴욕타임즈 같은 웹문서에서 뽑아서 이렇게 쪼르륵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그 단어의 쓰임을 조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쓴 표현이 다른 문장에서도 쓰이는지 이런 거 검증해보고 싶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구글에 그 단어를 넣어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루드윅 같은 경우는 딱 이 문장에만 한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더 편해요. 네, 이상이 해외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영어에 대한 제 경험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를 자기가 좀 못한다고 해서 막 너무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거나 무능력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가끔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막 내가 막 너무 바보 같고 그랬는데,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좋은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영어를 불완전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언어가 자유롭지 못할 때 주눅이 들고 긴장을 하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못 쓰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반대로 한국어를 못 쓰는 다른 외국인도 한국에 있으면 그런 기분이 들겠죠. 가끔 그 해외 출신 연예인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은 내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막 정적이 생길 때, 그럴 때 너무 무섭고, 그리고 여럿이서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 막 하하하 웃는데 나는 막 웃기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웃기지는 않지만 일단 분위기 따라가야 되니까 웃긴 웃는데 속으로는 씁쓸하고. 근데 이런 경험들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해보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연예인들은 외모도 다 뛰어나고 재능도 굉장히 많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자신감이 넘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똑같이 느낀다는 게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남들은 내가 무슨 실수를 하든 크게 기억 못하고 신경도 안 쓴다는 거 늘 상기하시고 영어를 공부하실 때 그런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